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소심한 편입니다. 배짱도 없고요. 돈도 백도 없다 보니 평생 조심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되도록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손해보는 일은 피하려 애쓰고요. 그런데 가끔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짓을 합니다. 평소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간단한 셈도 못하고 말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저만 그런 것도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왜 가끔 안 하던 짓을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 미치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꽤 많이 올라 덜어는 털고 나가고 덜어는 수익도 냈다는데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 신세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깨져서 회복이 어려운 거죠. 이유요. 제가 부족한 데다 마음대로 구는 탓이겠죠. 명색이 투자라는 걸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설마 이 회사가 망하겠어? 에 의존하니까요. 시장의 흐름을 모른 채 전통주에 매달려 있고요. 무엇보다 사고 파는 시점이 엉망입니다. 이게 왜 오르지? 라며 안 사고 있다가 한참 오른 뒤에야 지금이라도 하면서 들어가니까요. 본전만 찾으면 던져야지 해놓곤 수익이 나면 조금 더 오를까 하고 머뭇거리다 정리할 순간을 놓치고요. 기껏 팔았으면 좀 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혹시나 하고 되사니 다시 바닥에서 구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행동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본연의 심리 내지 야성적 충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성적 충동은 동물적 충동이라고도 하고요. 사람은 애당초 사실을 직시하고 정보를 통합해 합리적,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희망사항 내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게다가 확증적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확인하는 정보에만 귀를 쫑긋하고 그걸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바람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이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 배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현재 우리나라 연극계 원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잘 나갔던 친구입니다. 결혼 후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무대를 떠났던 그가 뒤늦게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인생 후반에 자신의 일을 되찾은 그는 70줄에 들어선 지금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연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연극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하고요. 얼마 전엔 반야 삼촌이라는 대학로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조연이지만 뛰어난 발성과 발군의 연기력으로 극 전반을 휘어잡아 주연보다 더 돋보일 정도였죠.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도 연습을 해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뜨고 공연 중 무릎 주사를 맞으며 연기했다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연극 시작 전엔 긴장해서 그런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버릇이 있는데 화장실이 2층에 있거든.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어서 뭘 마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그는 연기를 그만둘 생각은 1도 없어 보입니다. 친구 얘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돈도 밥도 안 생기는 유튜버 노릇을 하느라 낑낑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슬프고 마음 아픈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전할까 고심고심하면서 자막 교열만 3번씩 보는 내 영상은 조회수가 도통 안 나오고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내용의 오탈자 투성이인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덕질을 하느라 자나깨나 전전긍긍 하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지요? 테너이자 크로스오버 가수인 김호중을 응원하기 시작한 지 5년. 그동안의 제 행동은 이전의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음원 시대에 웬 CD 하던 지혜가 10장만, 20장만 하다 결국 100장을 채우고 CD 플레이어를 사고 클래식 앨범은 LP도 구입했습니다. 소장용 운운하면서요. 작은 물건 하나도 꼭 필요한 건지 꼼꼼히 따지던 제가 말이죠. 게다가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보라보라 차림입니다.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보라색을 보면 네 생각이 난다고 할까요? 속으론 흉을 볼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김호중 팬이라고 외치는 걸 넘어 누가 가수 흉이라도 몰라치면 두 눈 부릅뜨고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면서요. 나이 60 넘으면 성가대도 무리라던 생각을 바꿔 아리스들로 구성된 브라비시모 콰이어에 들어갔고요. 배우 친구의 뒤늦은 연결정도, 저의 유튜브 활동이나 김호중 응원도 계산상으로는 도통 타산이 안 맞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리스 여러분의 끝도 한도 없는 김호중 사랑과 응원도 마찬가지시겠죠. 아리스 중에는 심지어 연일 36, 7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 더위에 고생하는 김호중을 생각하면 도저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상식과 합리적 사고로는 결코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걸까요? 남들은 물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 단순히 야성적 충동에 따른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일까요? 글쎄요. 연습 시간에 늦겠다며 밥도 못 먹고 뛰어가는 늦가기 배우를 보면서 친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일을 그만둘 즈음에 용감씩씩하게 젊은 시절 못다한 꿈을 되살려낸 그를 존중하고 부러워하면서요. 저 역시 그를 보면 꿈을 실현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는 거구나 싶어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외치는 그의 열정이 내뿜는 힘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그는 연기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더없이 행복해 합니다. 그 행복이 주위에 전파되고요. 제가
주야 장천 보라색 바지를 입고 김호중 응원을 위해 혼자 끙낑대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리스 여러분이 CD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공폰까지 동원해 밤낮 없이 스트리밍을 하면서 가수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도 남들에겐 죄다 정신 나간 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김호중 덕분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도전하게 됐고, 아욱인의 사랑방으로 3,000명이 넘는 구독자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않고 못했을 일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라색으로 코디하는 덕에 전보다 많이 세련되셨다는 소리도 못 들었을 테고요. 결국 돈도 밥도 안 생기지만 제가 아직 살아있고 조금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구독자가 줄어들 때의 스트레스는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아리스 여러분 또한 모두 김호중 덕분에 거듭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은 원래 고된 노동이요 인내심 단련이라지만 김호중 사랑은 세상 둘도 없는 당금질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지난 5년간 김호중을 위해 흘린 눈물은 얼마이며 애태우며 지샌 밤은 또 얼마일까요? 아리스들의 가슴은 멍투성이요 간은 까맣게 탔을 듯합니다. 이 애달픈 날들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김호중이 마법을 부린 건지 호며든 팬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김호중 사랑이라는 불가사의한 일을 통해 아리스들은 이전의 자신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검색과 공유 등 SNS 도사가 된 건 물론 언론중재위나 국민신문고, 방송통신심의회 등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탄원서 쓰는 법도 알게 됐죠. 김호중 때문에 가슴 졸이고 한숨 지은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내재됐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이끌어내면서 전보다 용감하고 담대하고 스마트해진 겁니다. 나를 외치고 입증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김호중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믿지는 일이 아니라 숫자로 매길 수 없는 플러스 게임인 셈입니다. 아리스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저지르는 미친 짓은 어쩌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라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외치는 일에 이해득실을 따질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세상 살다 보면 밤낮 이기는 게임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때로는 지는 듯 이기고 이기는 듯 지기도 할 테죠. 망설이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김호중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설 때까지 나는 유튜브를 멈추지 않겠다고요. 힘들고 때로는 서운하고 막막해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리라 믿으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